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올라가기를 바랬지만 네, 안 올라서 오늘은 1비하고 싶은 날입니다. 네. 또 미국 올라서 기대를 좀 했는데 플러스 하더니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로 끝나더라고요. 지금 나침반이 아씨 이랬어요. 초반에 지금 아씨 큰 사건입니다. 점잖은 양반이 아씨 이럴 정도면 오늘 타격 상당히 컸던 날이야. 네, 오늘 재미없었던 날이에요.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상승을 못했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쁘지. 아침에 딱 올라서 더 오를까 했는데 딱 그때가 고점이었어. 그죠? 줄줄줄줄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1%, 코스닥이 마이너스 0.03%, 뭐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아니 장중에 얼마나 많이 올랐었는데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박탈감 장난 아닙니다. 쩝니다 오늘 박탈감. 네.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오르지 않았었나 아침에? 그렇게 올랐어요? 1.5%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어. 나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막 황홀하게 오르더라고. 판타스틱 이랬지 아침에. 근데 슬슬 빠져. 대부분 종목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대부분 종목 플러스면서 그렇지 감사, 땡스 갓. 오늘은 감사 못하겠네. 네. 오늘은 개인 투자가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4,600억, 코스닥에서 3,500억 정도 샀고요. 네. 크게 오늘은 수급의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2,000억 팔았고요. 네.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4,5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는 신용이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많이 안 줄었어요. 네, 한 1조 5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고점 대비. 9월 중순 대비. 그러니까 별로 안 줄었죠. 별로 안 줄은 겁니다. 물론 이제 하루 더 봐야지. 이게 뭐라 그러지? 지연이 있잖아. 지체가 있잖아. 지체나 우리한테 보고되는 날짜까지. 그렇죠. 지금 24.1조 원까지 업데이트된 게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 봐야 되는데 어제 장이 안 빠졌으니까 많이 안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속내로 한 22조까지 줄어라 이랬는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렇게 안 준다는 거는 바로 못 올린다는 얘기지. 정말 미안한 얘기면 털릴 게 털리고 나면 쭉쭉 뽑잖아요. 근데 네. 안 털렸다는 얘기죠. 별로 안 털리긴 털렸지만 별로 안 털렸고 여전히 신용은 꽤 많다. 그러나 앞으로 신용이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증권사들이 유상증자에서 하지 않는 한 지금 곳곳에서 은행도 규제를 했습니다만 이제 신용 또는 담보대출 규제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으로 들어온 자금도 많을 텐데 증권사에서도 신용대출 이제 한도 막아놓고 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이제 그 신용투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줄어들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속도 빠르면 시장은 안 줄을 겁니다. 네, 분명히. 네, 지금 반대매매 물량을 말씀드리면 3일 동안 그 하락장이 한 3일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 3일 동안 반대매매가 미수금 반대매매가 880억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틀 전 6일 기준으로 미수금 반대매매는 하루 393억 원. 이날이 하루 기준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반대매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미수금 반대매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신용이랑 대출을 써서 투자를 하면은 만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뭐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 보장이 되는데 미수금은 이틀 후에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 차이를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샀다. 그러면은 뭐 보통은 한 30일 정도 만기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은 내가 이 신용을 쓸 수가 있는데 미수로 샀다. 그러면은 이 매수가 결제가 되기 전까지 갚아야 돼요. 결제가 되는 날까지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갚아야 되는 게 이제 미수 투자인데 요 미수금에서 반대매매가 나오기 쉽잖아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반대매매가 한 하루 400억 정도 그날 많이 나왔고요. 신용하고 대출하고 합하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 안 됩니까? 좀 더 쉽게요? 네. 모두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맞지만 신용하고 대출로 투자를 하는 게 만기는 훨씬 더 길다. 미수는 3일 만에 갚아야 된다. 네.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미궁에 빠졌는데 미수는 뭐냐면요. D+2일 제도예요.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바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늘 사거나 팔면 내일 모레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갑니다. 이 제도를 증권사에서 이용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돈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더 쓸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그걸 미수제도라고 합니다. 그걸 미수제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틀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못 갚으면 빵꾸 나서 그다음 날 반대 매매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틀짜리 짜릿한 놀이지. 네. 어디 놀러 갔다가 눈이 번쩍 띈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룻밤에 추억.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자에서 남자를 바꾼다고 뭐 달라지나요? 아, 생각해보니까 남자가 더 문제다. 나 같은 경우는. 둘 다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어쨌든. 아니, 그렇고. 자, 그런데 신용하고 이건 뭐냐면 일종의 대출을 쓰는 거예요. 증권회사의 돈을 자기 자본에서 공여한 거를 빌려다가 땡겨서 쓰는 건데 이게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신용을 기간을 계속 늘릴 수도 있거든요. 늘릴 수도 있어요. 연장이 돼요. 신용 연장. 이자만 내면 돼. 근데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콜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을 메꿔주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을 메꿔주지 않으면 집 달리하듯이 와서 그냥 다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내 동댕이 치고 갖고 가고 돈 모자라면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제도라서 미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그래서 저는 얘기 드리는 거는 미수는 옛날부터 많았어. 항상 일정 수준은 있었는데 지금 조금 많아졌던 것이고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것은 신용과 대출로 주식 산 거에 대한 마진콜이 얼마였을까라는 건데 그게 1조 5천억밖에 안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용 숫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친 신용 잔고가 지금 24.1조 원 정도까지 줄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또 따르죠. 따릅니다. 네. 예. 주식 담보로 대출 받습니다. 집 담보 대출 받듯이. 네. 네. 만약에 뭐 하루만 더 폭락이 이어졌어도 굉장히 많이 신용 잔고가 줄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미국 빠졌으면 엄청 줄었을 거라니까. 그렇죠. 뭐 안 갚는다니까 코스닥이 막 사람들이. 3%씩 이틀 빠졌잖아요. 네.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면화 가격이 폭등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네, 뭐 유가도 오르고 지금 천연가스도 오르고 막 많이 오르는데 최근에 이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면화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유의복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좀 계속 오름세가 있었긴 합니다. 네, 뭐 의류 가격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은 뭐 수익성 개선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요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죠, 확실하게. 네. 그리고 이제 인권 관련이 있죠. 인권 관련 있죠. 저쪽 지역에서요. 저쪽이 어딘데? 네? 저쪽이 그 어딘데? 논란의 지역이잖아요. 아, 생각이 안 나는구나. 신장 위구르. 아, 맞습니다.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에서만 면을 만들고 있죠, 이제. 네. 딴 데 면 만드는 거 못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면 생산량이 확 줄은 거예요. 니네 뭐 인권 문제 있는 거 쓰든가 아니면 안 쓰든가. 아, 배짱 똥배짱 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섹터가 많이 올랐어요. 좋습니다. 부품주도 자동차.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뭐 2차전지 소재주도 반등을 하고요. 포스코 케미칼만 좀 빠진 것 같아요. 양극재가 이제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의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면서 주가가 장중에는 되게 무섭게 급락하더라고요. 8% 넘게까지 빠지는 것도 봤는데 2차전지 섹터 좋은데 왜 여기만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뉴스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크지. 근데 그 뉴스가 결국 삭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은 그 해당 뉴스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매출 비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얼티엄 셀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SK랑 삼성 쪽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2025년 수주 기준으로 SK향 비중이 미미하고 삼성 SDI와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자동차 업체들은 2차전지 소재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LNF가 5% 넘게 올랐고요. 네. 이틀 전에 한 8% 정도 빠졌는데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8.5% 상승, 동화기업도 8% 상승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2%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대 위아는 5%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 그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 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떤 분께서. 그래서 그게 맞다면은, 이제 판매가, 뭐랄까, 못 팔린 것까지 한꺼번에 다 팔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국내 판매는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못 팔린 것까지 한꺼번에 팔리니까, 그러면 오히려 2분기에 지연되었던 매출이 더 터지니까 그런 기대감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 그게 일어나긴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 지금 말레이시아가 중요한데 말레이시아가 한 달 전인가? 또 돌아가기 시작했다니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노은창 센터장과의 대담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고요.
업체들이 중요한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전 공정이에요. 웨이퍼에다 그림 그리는 공정.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핵심적인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옷을 입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칩 하면 까만색에 다리 달린 거, 그 지네 문양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까지 가는 거를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저부가 사업으로 생각해서 딴 데다 넘기는데 그걸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예, 그 말레이시아의 셧다운이 타격이 또 상당히 컸는데 말레이시아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그 스포 한번 할까? 드디어 기억난다. 그 단어. 스포 한번 할까요? 해주세요. 자동차 반도체가 풀리기 시작하면 한 방에 다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다 그 반도체 애널들도 다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어제 만났던 노근천 센터장님은 이제 중국어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만의 친구들도 많고 대화도 자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상들 있지 않습니까? 유통상들이 일생일대의 기대라고 생각을 한대요, 지금. 기회다. 기회다. 네. 그래서 사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재기를 해서 안 푸는 거죠.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재기를 하는 물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가격이 한번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 얘네가 물량을 한꺼번에 출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갖고 있던 물량을.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게 한 방에 풀릴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논리적으로 모든 업체들을 심지어 SMIC까지도 보면 캐퍼시티 증설이 거의 사상 최대치예요. 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나오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캐퍼 증설에서 램프업해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들인데 그리고 게다가 자동차 중에 일부는 12인치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12인치 웨이퍼 라인으로. 즉 더 큰데 그건 8인치보다 쉽게 얘기하면은 4인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8인치에서 4인치가 늘어난 게 아니고 원반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규모가 2배 뭐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치 웨이퍼 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일부 꽉 쥐고 있는 중간 도매상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한꺼번에 터지면서 순식간에 칩 쪽에서의 가격 안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노은찬 센터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덕분에 2위로 많이 오른 업종이 운수장비 업종이었습니다. 1.46% 올랐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5% 오르면서 좀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의약품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네. 카카오뱅크는 많이 떨어졌네요. 사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1.6% 거의 다 왔거든요. 1.59%를 넘었습니다. 더 올랐습니까? 좀 빠르네요. 조금 예. 오늘 미국 시장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너무 빠르다. 네, 어저께 그 좋은 소식들이 나왔잖아요. 네. 좀 부채 한도 이슈도 좀 딜레이 되면서 뭐 우려했던 이슈들도 조금 해결되는 모드로 가는데 그 10년물 금리가 빠졌다가 도로 다 올라가지고 그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추가로 오늘 좀 오르면서 1.6% 거의 다 달았고요. 한국 10년물 금리는 2.4% 아까 넘더니 2.36%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행주들은 오늘 좀 떨어졌고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KB 이런 데도 1%대 하락을 했고 우리 금융지주도 0.8%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올랐네. 예, 진짜 많이 굉장히 올랐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서로 상반된 시장이긴 한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면 조금 급하네요. 금리 올라가는 게. 네. 이 공급 차질로 인한 물가 우려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이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채권을 팔고 좀 주식시장 쪽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보면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전자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도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SK케미칼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더 장중에 더 많이 올랐는데 보통주가 3% 올랐고요. 우선주가 1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9월 8일에 이슈 기억하시나요? 싱가포르 헤지펀드가 요구를 했죠. SK케미칼한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너무 많다. 예, 그거 이중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제대로 기업 가치를 평가 못 받으니 네.
일부를 매도를 해서 배당으로 주라 네.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게 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응답을 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헤지펀드의 지분이 5%도 안 됐거든요. 지분 공시도 안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케미칼 입장에서는 무시를 해도 될 만한 정도의 지분이었는데 이걸 네. 받아들였더라고요. 네, 물론 모두 이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어저께 50%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23년까지 3년간 별도 기준 순이익의 30%를 주주 환원하겠다. 내년부터 중간 배당도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올랐습니다. 업종 내 평균 배당 성향이 1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 30%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고요. 네.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 버는 거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하는 그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업계 평균 대비 한 2배 정도이니까요. 꽤 네. 괜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주주 무서운 줄 아는 세상이 오면 주주들이 조금 더 투자하시기 편한 날이 오겠죠. 네. 이번 거는 이제 주주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이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지 않았나. 우리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다. 뭐 이런 데 동의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이 이제 9월까지 2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볼 때는 출시 후에 3주간 갤럭시 노트 20 판매량의 거의 90% 수준 가까이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갤럭시 노트 지금 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폴더블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이 판매량을 못 따라오면은 조금 오히려 좀 타격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의 이 갤럭시 노트 수준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후속 모델 판매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여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노트 시리즈의 경우에는 애플 신제품이 이제 9월 달에 원래 출시가 됐잖아요. 네. 이때 이후에는 판매가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가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네네. 그 영향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현재 이제 배송과 개통이 지금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도 이런 성적을 낸 거는 꽤 양호해 보입니다. 생산 차질이 없었으면은 훨씬 더 많이 판매됐을 것 같고요. 폴더블 관련 부품주들은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9월 이후부터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세경 하이테크가 6% 하락, 파인테크닉스 5% 하락, KH 바텍이 5% 하락, 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 좀 찬스인데 못 치고 나가네. 좀 아쉽네. 예. 네. 아무래도 그 폴더블 폰 출시 그 모멘텀이 너무 작용을 해서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오른 영향은 또 있긴 한데 그게 다 빠진 것도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IMC 합보가 쫄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팔릴지 몰랐던 거지.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좀 낮게 예측을 했죠. 예를 들어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한 300에서 500만 대 부품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경영 진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업계 소식인데요. 새로운 계약 형태가 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상위 업체는 아니지만 UMC, VIS 이게 대만 업체고요. 네. 파워칩 등의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4분기에 인상을 다 통보를 했잖아요. 인상된 가격으로 평균 2년에서 최대 3년까지의 장기 계약으로 물량과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UMC 측이 보장 계약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언급으로 보아서 이런 요구를 한 거는 좀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까지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23년도부터는 신규 라인이 계속 가동이 되면서 좀 업계에도 우려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의 우위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년까지는 자신이 있지만 그 뒤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 동안 장기 계약 맺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데요. UMC의 지금 이익률은 장난 아닙니다. 2분기에 총이익률이 30%를 넘었고요.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 내년에는 40%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VIS는 2분기에 벌써 40%를 넘었습니다. 여기다 더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많다는 게 대부분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오늘 DBI텍 주가는 좀 약했어요. 한 2.7% 하락해서 마감은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과연 시장이 이젠 더 이상 인정해주고 있지 않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또 LSI 사업부, 토탈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운드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분기별로 뒤쪽으로 가면 1조 단의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데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네. 영업이익 1조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서 파운드리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실제 삼성전자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금액이 작았을 때 얘기고요. 네. 금액이 뭐 2천억, 3천억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번에 얼마를 돈을 벌었어요? 16조인가를 벌었잖아요. 네, 16조가 평균. 예. 그런데 1조 되면 눈에 띄죠. 그리고 밝힐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안 밝히고 있는데 이쪽에서 한 1조 났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눈알 확 띄어지지. 지금 UMC 얘네들 돈 얼마 벌까요? 분기에? 얼마 벌죠? 아, 죄송합니다. 저도 물어본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 없네. 아, 누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작은 회사들 규모로 해서 분기 1조면 적은 양이 아닐 거예요. 그쵸? 그럼요. 예. 굉장히 크죠, 그러면 분기 1조는. 그러면 지금 저 3위업체가 UMC 그다음에 어디야? 글로벌 파운드리 UMC 그다음에 뭐 저쪽 가면 SMIC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 밸류에이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은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1조를 벌면 다른 휴대폰 사업부에서 3조 번 거나 매한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멀티플로 따져보면 환산을 해보면 그러면 주가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거를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더라. 그게 시장의 오해가 아니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는 하락을 조금 했더라고요. 실적 발표만 하면 빠지지 여지없이. 하이닉스도 거의 2% 가까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하이닉스하고 다르죠. 파운드리 규모가 틀리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아쉬운 건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폴더블을 이렇게 안 하고 한 1년에 2천만 대 만들어준다 된다 이랬으면은 폴더블을요? 예, 2천만 대 만든다 하면 그래서 즉 갤럭시 요즘에 잘 팔리던 S 모델 한 모델 수준으로 판매가 됐다 이런 정도가 됐으면 그쪽에서도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조금 너무 쫄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정도 판매가 나올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해놨다가 안 되면 옷 벗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래도 하락해서 마감 안 한 게 어딘가요? 하락했잖아요. 아니, 이 정도는 그래도 보합이라고 네. 해주고, 네. 네, 뭐 폭락해서 마감하면은 뭐 주말 편히 못 지낼 텐데 월요일 날 또 휴일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선물 찾아보니까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요? 유럽 선물. 네. 유럽 선물, 미국 선물 모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저기, 금리만 보면 조금 후덜덜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금리는 조금,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할 정도로 좀 후덜덜합니다. 고용이 많이 나오나 보다. 고용이 많이 나와. 50만이 넘을 수도 있겠지. ADP 기준은 좀 많이 나오긴 한 것 같아요. 50만 명 넘었으니까. 또, 탕수육 내기? 이번엔 얼마 기준으로 할까요? 얼마 기준으로 하는 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50만 명대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내가 먼저 말할 걸. 또 의견 비슷했나요? 내가 먼저. 자, 그럼 나는 그러면 제가 아니야. 방법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방법이 있어.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저는 49만 하겠습니다. 그럼 딱 50만 이상은 제가 이긴 거. 네. 그 미만은 49만 5천까지, 5천이면 동률. 49만 5천. 9,999명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싫어.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왜 양보를 받아? 참나. 그러면 얼마 기준이요? 49만 5천이 기준이죠. 49만 5천. 49만 5천이 기준이. 그 밑으로는 제가 이기는 거고, 그 위로는 본인이 이긴 겁니다. 저도 탕수육 이제 살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먼저 빠졌잖아. 얘네는 하나도 안 빠졌어. 우리 시장에 비하면. 우린 먼저 후들겨 맞았으니까.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안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차 안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금 하방 경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남은 이제 3일 연휴인데요. 그렇군요. 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어떻게 좋은 데 가십니까?
그냥 쉬려고요 이번에. 네. 네. 저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고성까지 자전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요. 비가 와서 비가 오나요? 비가 와서 자전거를 고성에 끌고 가서 타야 되나 지금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